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들어서 뭔가를 깜빡깜빡 자주 잊어버린 일이 있으신가요? 또 어제 만난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험도 있으시고요. 방금 정리했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운전을 하는데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주차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김순열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습니다. 그래서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또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60세 정도만 넘으시면 대부분 치매 걱정을 하시더군요. 암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치매는 진짜 가까이 하기 싫은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치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는데요. 치매란 질병은 이미 발병을 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뇌신경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쉽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꼭 따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치매가 왜 오는지 치매의 위험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서 죽습니다. 생명이 유한하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은 일종의 소모품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신상일 때는 기능이 짱짱하죠.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 점점 낡아지고 고장이 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빛의 속도로 돌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뇌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인 노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에서 69세의 노인은 100명 중 2명 정도가 치매인데 반해서 90세 이상이 되면 100명 중 33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나이가 가장 큰 치매의 위험 요인인 것이죠. 치매의 위험 요인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사실 모든 질병이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죠. 부모 중 한 명이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0%까지 높아진다고 하네요. 또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유전자가 20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포 지단백이 가장 주요한 유전자인데요. 아포 유전자가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100% 운명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유전자의 영향은 항상 30%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70%는 환경적 요인이 지배하죠. 그래서 생활 환경, 습관 교정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긍정적 마인드로 생활하시면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최근 새로운 유전학인 후성 유전학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는 마시기를 권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 세 번째는 성별입니다. 이상하게 치매는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여성이 남성보다 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까요? 일반적인 이유는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오래 사니까 노인성 질환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치매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에 힘써 주시고요. 예방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비법 약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비법 약차의 첫 번째 재료는 석창포입니다. 석창포는 백복신 원지와 함께 총명탕의 주재료죠. 기억력, 불면증, 우울증에 많이 처방되는 약재입니다. 석창포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계곡의 바위 틈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석창포라고 부릅니다. 석창포의 주성분인 유게놀과 베타아사론 성분이 뇌세포의 칼슘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뇌신경을 보호합니다. 뇌신경을 진정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죠. 또 부교감 신경을 강화해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고 장관 평활근의 경련을 완화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비법 약차의 재료 두 번째는 개똥쑥입니다. 한약명은 청호라고 합니다. 개똥쑥은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기약물인데요.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인 아르케니시딘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동의보감에 보면 열을 내리고 더위 먹은 증상을 치료하고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증상을 없애고 학질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노벨상을 받은 투유유가 동의보감을 청구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한약재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개똥쑥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항염 효과가 뛰어난 스쿠알린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해열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 감기나 독감에도 자주 처방되고요. 개똥쑥은 항균 작용도 강하죠.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염증성 피부염에도 활용됩니다. 개똥쑥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이라는 물질은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에도 활용됩니다. 또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위염이나 속쓰림을 개선해 주고요.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개똥쑥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트리테르펜 성분이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개똥쑥의 진짜 효능은 치매 예방 효과인데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창남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개똥쑥이 혈관성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개똥쑥을 혈관성 치매 동물 모델에 투여한 결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 신경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더불어서 뇌 속의 미세 혈관과 혈액 뇌장벽 구조가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똥쑥이 혈관성 치매와 대뇌 저관류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에 유용한 치료 약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개똥쑥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비법 약차의 재료 세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기력을 보하는 데는 빠져서는 안 되는 약물이죠. 특히 치매처럼 세포의 숫자가 줄고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질환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인삼이 뇌세포 DNA의 정상적인 분열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석창포와 개똥쑥과 인삼을 각각 10g씩 배합하시고 약재의 독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강과 대추를 5g씩 추가하시고 1000cc 정도의 물에 끓이시고 10에서 20% 정도 졸이시면 석창포, 개똥쑥, 인삼 비법 약차가 완성됩니다. 하루 2-3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전조증상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치매의 전조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전조증상 첫 번째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치매는 인지장애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요. 평소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10에서 15%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발전하고 6년 후에는 그중 80%가 치매에 걸린다고 하네요. 치매의 전조증상 두 번째는 새로운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은 자극을 상실하게 되죠. 치매 전조증상이 오기 시작하면 이마저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외식도 싫다, 운동도 싫다, 여행도 싫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의욕만 떨어진 것이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뇌에 꾸준히 주시기를 권합니다. 평소 가보지 않던 길로 산책을 다니시고 안 가던 마트나 시장도 다녀오시고 여행도 가시면 좋고요. 운동도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죠? 꼭 외국어에 능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뇌신경에 자극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매사 우울하고 의욕이 없거나 라떼를 외치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고 융통성 없이 고집만 부리시는 것도 치매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이 알려진 디지털 치매가 아닌지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전화번호를 하나도 기억 못한다든지 마트에서 셀프 계산을 할 수 없다든지 컴퓨터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든지 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하나 배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위절제술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도 있네요. 위절제술을 하고 나면 비타민 B12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12가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DNA의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절제술 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 많은 음식 꼭 챙겨 드십시오.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려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뇌혈액 부족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노폐물을 축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철분 섭취 꾸준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매일 하셔야 합니다. 석창포, 개똥쑥, 인삼 비법 약차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늘 긍정적인 사고 하시고 치매 전조 증상 숙지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대처하시면 치매 없는 인생 되시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뇌신경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기관은 없애버리거든요. 뇌도 쓰지 않으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각종 인스턴트 음식, 화학약품으로 범벅된 죽은 음식 버리시고 자연 그대로 천연 음식으로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걸까요? 모르신다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왕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 뿐이죠. 대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사는데 중요한 뇌 건강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3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뇌졸중이고, 둘째는 치매고, 셋째는 파킨슨병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파킨슨병의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으로 천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감사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마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냄새를 제거한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 발현이 50% 늘어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은 30%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죽은 음식을 1년 365일 먹는 것입니다. 염증을 제거하려면 살아있는 음식, 자연 그대로의 진짜 음식으로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흑질이라고 하는 뇌 부위에서 도파민의 생성이 감소하는 병이죠. 우리 몸에서 노화가 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질병이 진행됩니다. 위장은 얇아져서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췌장이 약해지면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고, 과로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아서 부신 증후군이 되죠. 뇌도 마찬가지죠. 노화가 진행되면 분비샘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뇌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천마는 뇌신경을 보호하는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마에 풍부한 가스트로딘과 에로고티오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뇌혈관 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그래서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서 두통, 뇌졸중, 치매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뒤쪽에서 천마와 함께 복용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2가지 음식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채널 고정! 사람의 뇌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뇌의 기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머리가 좋다는 것, 현명하다는 것, 운동을 잘한다는 것, 착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이 모두 뇌 기능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뇌 기능이 망가지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치매와 파킨슨병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뇌신경을 갉아먹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운동신경이 약해지면 예전처럼 몸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운동신경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운전 실력인데요.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방어 운전을 잘 못하게 되고 주차 실력이 확 떨어집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기죠. 돌아서면 까먹고 또 좀 전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육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뇌신경도 숫자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치매 환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65세 이상 인구 약 7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에서 40대 사이의 청년 치매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딱 3가지 뿐인데요. 첫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뇌신경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뇌신경이 우수수 사라집니다. 명심하십시오. 2번째는 운동이죠. 운동은 하면 할수록 뇌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뇌신경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기관은 없애버리거든요. 뇌도 쓰지 않으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3번째는 뇌신경 활성화에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이고요. 각종 인스턴트 음식, 화학약품으로 범벅된 죽은 음식 버리시고 자연 그대로 천연 음식으로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뇌신경을 살려주는 영양소 중에 콜린이 있습니다. 콜린은 세포 성장과 신진대사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인데요. 체내에서 소량 생성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지방을 생성하는 일도 하고요. 엽산과 비타민 B12와 함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줍니다. 콜린이 뇌신경 보호에 중요한 이유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뇌 기능뿐만 아니라 호흡과 심장의 기능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콜린은 특히 뇌세포막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혈액순환에 관여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죠. 지방대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콜린은 또 뇌의 면역세포인 소교세포의 지나친 활성을 억제합니다. 소교세포는 뇌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죠. 하지만 소교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하면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콜린이 이것을 조절해줍니다. 콜린은 너무 많이 먹어도 해가 되는데요. 콜린을 과다 섭취하면 저혈압이나 과다 발한, 구토, 침을 질질 흘리게 되고 간 독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콜린이 아주 많이 함유된 음식이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는 봄나물인데요. 쌉쌀한 맛과 특유의 향이 우리 입맛을 사로잡죠. 겨우내 움츠렸던 몸의 신진대사를 살려주는 대표적 음식입니다. 냉이는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작물이고요. 비타민 A, B1, C가 풍부해서 원기를 돋우고 피로회복과 춘곤증에 효과가 있죠. 냉이에는 칼슘과 칼륨, 인, 철 등 무기질 성분도 다양해서 산후출혈과 같은 지혈에 도 많이 활용됩니다. 냉이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콜린인데요. 치매 예방과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콜린은 냉이 외에도 쇠고기, 브로콜리,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동물성 음식에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메추리알이나 마른 오징어, 달걀, 노른자에 냉이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쓰림이 있을 때 위산분비 억제제 PPI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스웨덴의 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아세틸콜린의 합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 치매로 걱정하시는 분들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천마와 냉이를 함께 드셔도 좋고요. 강황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재인데요. 천마와 강황과 냉이를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치매 예방에 좋은 천마 강황 냉이 비법 약차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재료 모두 분말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구입하셔서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질병이죠. 뇌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곳인데요. 무게가 보통 1.8kg 정도 됩니다. 내 몸무게가 60kg이면 약 2% 정도를 뇌가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는 전체의 20%를 사용해버립니다.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지방 성분이 많은 기관이기도 하고요. 머리통이 크면 IQ가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가 크다고 해서 지능이 더 뛰어나지도 않죠.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뇌신경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만 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연구 결과 죽을 때까지 새로운 뇌신경이 자란다는 것이 밝혀졌죠. 다만 오래된 뇌세포의 죽음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뇌신경의 숫자 자체는 줄어들지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뇌의 흥미로운 점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뇌수술을 하면서 말도 시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드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은 사실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인지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기분장애, 뇌염 같은 뇌기능 전반에 모두 도움이 되죠.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뇌신경을 파괴하는 주요한 음식 3가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을 파괴하는 주요한 음식 첫 번째는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면 오메가6는 우리 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면실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오메가6가 나쁜 것이 신경계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오메가3 기름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메가6와 오메가3를 보통 4대1 정도의 비율로 먹어주는 것이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 기름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들기름, 연어,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뇌신경을 파괴하는 주요한 음식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예상하셨다고요? 설탕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죠. 혹시 타입3 당뇨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3형 당뇨라고 하는데요. 제3형 당뇨는 1형, 2형 당뇨와는 달리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뇨병입니다. 아밀로이드가 췌장을 공격해서 당뇨병을 유발하고 뇌신경을 파괴해서 치매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병이죠. 일반적인 당뇨병은 신경과 망막, 콩팥에 순차적으로 합병증이 오는데 반해서 이 3형 당뇨병은 뇌신경을 주로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고요. 또 3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를 오래 앓지 않아도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직 3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3형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앞에서 뇌가 에너지를 엄청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뇌는 포도당만 소모합니다. 당분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뭔가 머리가 무겁고 찌뿌둥하고 맑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당분이 땡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혈당 좀 올려보자 하면서 과자, 빵, 와플, 도넛, 케이크, 탄산음료 마구 먹고 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설탕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뇌신경으로 공급되는 포도당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뇌신경은 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굶고 있는 상황에 빠지고 염증은 더 증가해서 3형 당뇨병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 글루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글루텐이 장 기능을 파괴하는 주요 인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글루텐은 셀리악병의 주요 원인인데요. 이 셀리악병은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글루텐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만성 설사병이 생기고 가스가 심하게 차고 체중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밀가루 음식에 보면은 글루텐을 제거하고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를 치대면 증가하는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수타짜장이나 수타우동이 더 쫄깃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은 이 글루텐 알레르기가 거의 없습니다. 셀리악병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셀리악병을 유발하는 HLA, DQ2 유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인은 이 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죠. 글루텐은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정제된 탄수화물 과다 섭취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신경을 파괴하는 주요한 음식 세 번째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6, 설탕,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뇌로 공급되는 영양분이 줄어들고 뇌가 굶게 되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일련의 작용이 일어나고 치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은 연어입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으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왜 연어가 더 좋으냐고요? 뇌는 말입니다. 거의 60%가 지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0%는 DHA라고 하죠.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뇌신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연어가 이 오메가3 지방산과 DHA와 EPA가 가장 풍부한 음식이죠. 보스턴 대학 셰프 박사팀에 따르면 혈중 DHA 농도가 높은 남녀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47% 감소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도 39%가량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고지혈증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 심장병 예방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되면 뇌신경의 지방까지 빠져나가 버리는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기분 장애도 생기고 신경학적 병변도 생기고 전신의 통증도 증가합니다. 신경 성분의 대부분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작용이 있으시다면 고지혈증 약 복용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연어에는 풍부한 오메가3와 DHA가 들어있고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풍부합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염증을 제거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제3형 당뇨병도 개선해주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인슐린 저항성이 뇌신경의 오작동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퇴화와 파괴를 촉진하는 주요 인자입니다.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기억력, 집중력, 인지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기분장애, 뇌
비염 같은 뇌기능 전반에 모두 도움을 주고 최종적으로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또 연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죠.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으로도 최적의 음식인데요. 그래서 근육 경련이나 간질 같은 발작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어의 성분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이라고 합니다. 연어의 특징인 밝은 핑크색을 내는 색소가 바로 아스타잔틴이죠.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6,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로부터 뇌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아스타잔틴의 주요 효능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안구 건조증을 개선해 줍니다. 둘째, DNA 손상을 막아주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신경의 DNA 손상을 보호해 줍니다. 셋째, 염증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오메가3와 EPA 성분과 함께 뇌혈관의 염증을 제거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연어 고를 때 자연산 연어를 골라야 아스타잔틴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연어는 새우와 게 같은 갑각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내에 아스타잔틴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연어의 색이 핑크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양식 연어는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식할 때 붉은색 아스타잔틴 보충제를 먹여서 살을 붉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연어 드실 때는 꼭 자연산 연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들기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들기름과 연어가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연산 연어, 들기름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또 과일과 채소도 많이 드시고요. 무엇보다 운동 열심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모두 치매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움직임이 없어지면 뇌가 퇴화하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오고 파킨슨 병도 오는 겁니다. 누워만 있으면 멍게처럼 뇌가 없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기를 순환시키고 가슴에 뭉친 비정상 체액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뭔가 걸려서 이물감이 있고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매핵기 증상에 자주 처방되는 것이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어딘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죠. 운동해라인데요. 운동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면 최소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요즘처럼 날씨가 추우면 진짜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요. 건강한 내일 만드시려면 반드시 운동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뇌 건강에 관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뇌측수액의 배출구를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하죠. 어딘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병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는데요. 통하지 못하는 곳, 즉 순환이 정체된 곳에 통증과 염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조직 손상이 발생해서 급성염증이 생긴 곳은 부어오릅니다. 체액의 흐름이 막혀버리죠. 그런 곳에 통증이 생깁니다. 만성염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성염증이 있는 곳은 혈관의 분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공급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죠.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류가 막히면 망합니다. 문제는 죽은 음식을 1년 365일 먹는 것입니다. 염증을 제거하려면 살아있는 음식, 자연 그대로의 진짜 음식으로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고규영 혈관연구단장 연구팀에 따르면 뇌척수액의 주요 배출 통로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점막에 분포하는 림프관망이라는 사실을 새로 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망을 수축 이완시키면 뇌척수액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척수액의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뇌 속의 노폐물을 원활하게 청소해 준다는 말입니다. 뇌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수액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하루 500ml 정도가 만들어지고 기능을 다 한 후에 뇌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뇌척수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뇌에 축적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인지기능이 약해지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뇌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뇌척수액의 배출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뇌척수액의 배출을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주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죠. 운동을 하면 심장과 근육이 강화됩니다. 또 폐활량을 늘리는 데도 중요하죠. 운동 없이 폐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폐활량이 커지고 호흡이 좋아지면 비인두의 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해야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또 비인두 쪽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살리는 음식을 자주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비인두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비인두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비염과 매핵기인데요.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생기고 목에 이물감이 발생합니다. 이때 좋은 음식이 자소엽이죠. 자소엽은 차조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깻잎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자주색을 띠고 있고 계피 맛이 납니다. 약간 맵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실어실 오한이 있을 때도 좋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많이 처방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명치의 창만을 치료하고 광란을 먹게 한다. 가슴의 담기를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엽이 비인두 순환을 증가시키고 명치와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체기를 없애는 효능이 있죠.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위로 상기될 때 귤 껍질과 함께 드시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귤 껍질을 진피라고 부르죠. 기를 순환시키고 가슴에 뭉친 비정상 체액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뭔가 걸려서 이물감이 있고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매핵기 증상에 자주 처방되는 것이 바로 이 진피입니다. 자소엽의 주요 성분은 루테올린과 아피제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플라보노이드들이죠. 비인두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비인두에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통증이 증가하고 림프액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자소엽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아피제닌이 이런 염증성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예전에 제가 음양과기 일산화질소 NO를 활성화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자소엽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PDE5 효소를 억제해서 일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해줍니다. 자소엽과 귤 껍질과 생강을 함께 배합하시면 자소엽, 진피, 생강 비법 약차가 됩니다. 생강은 비인두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구토와 기침을 억제하는데 생강만한 것이 없습니다. 각각의 재료를 4에서 8g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후에 하루 100ml씩 2-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소엽, 진피, 생강 비법 약차로 뇌척수액의 원활한 흐름 만드시고 치매도 예방하시기를 권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먹어서 고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뭘 먹어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죠. 뭘 먹기 이전에 운동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뇌신경 관련해서는 운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이죠. 동물은 움직여야 살아남습니다. 동물과 식물 중에 누가 더 진화된 생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유전자의 개수로만 보면 식물이 훨씬 많죠? 또 수명을 보아도 그렇고요. 100년, 1000년, 심지어는 그 이상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동물은 뇌가 있으니까 더 진화된 생물 아니냐고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생선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횟집을 종종 가죠. 횟집에 가면 멍게가 있는데요. 알싸한 맛이 일품입니다. 침 넘어가죠? 이 멍게가 동물입니다. 그런데 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동물은 필요 없는 기관은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멍게는 바위에 붙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린 거죠. 바위에 정착하기 전엔 유생 시절의 멍게는 뇌가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 바위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뇌가 필요하죠. 대신 한 곳에 정착을 한 후에 필요 없는 뇌를 녹여 없애버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는 기관은 퇴화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고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죠.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지면 뇌가 퇴화하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오고 파킨슨 병도 오는 겁니다. 누워만 있으면 멍게처럼 뇌가 없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동물의 뇌는 운동을 제어하는 기관입니다. 자신의 몸 움직임을 제어하고 사물의 운동을 예측하는 기관이죠. 내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잡고 멀리서 날아오는 돌멩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예측을 합니다. 돌멩이의 방향이 예측 가능해야 피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돌멩이뿐만 아니라 먹이 사냥에도 뇌가 필요합니다. 먹이가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해야 되고 맹수가 쫓아오면 피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뇌가 조금 더 발달한 동물이 바로 우리 영장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움직임 제어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감정이란 것이 생겼고 이성이라는 것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논하는 철학도 하고 컴퓨터와 우주선도 만들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뇌가 사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 이야기하다 너무 가버렸는데요. 운동은 단순히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자소엽 진피생강 비법 약차도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몸짱도 되시고 뇌 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뇌 건강도 지키시고 치매와 파킨슨 병도 예방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